2005년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다. 법정 문이 열리자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오는 한 여성이 있었다. 누구보다 청순하고 맑은 목소리로 대중을 사로잡았던 CF와 발라드의 여왕이라 불리던 가수 박혜경이었다. 그러나 그날 사람들은 그녀를 가수라기보다 피고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떠올렸다. 한때 카페거리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대학가의 캠퍼스 잔디밭에서 그녀의 노래가 흘러나오지 않는 곳이 없었다. 레몬트리, 내게 다시 주문을 걸어. 그녀의 목소리는 일상 속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청아한 멜로디는 이제 차가운 법정 기록 속에서 계약 위반과 표절 의혹이라는 낯선 단어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과연 무엇이 그녀를 이 지점까지 몰아놓은 것일까? CF 여왕, 청순 발라드의 아이콘,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스타. 그러나 동시에 수년간의 소송, 표절 논란, 재산 압류, 그리고 목소리를 잃는 비극까지 겪어야 했던 인물. 대중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단지 그녀의 이름을 논란의 가수로만 기억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 잊혀진 이야기의 문을 열고자 한다.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졌던 진실,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했던 박혜경의 고통과 싸움. 그녀의 인생은 단순한 한때의 스타의 전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사 속에서 가장 극적인 추락과 재기를 동시에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였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한국 대중음악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아이돌 그룹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에 잔잔하면서도 맑은 목소리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은 한 여가수가 있었다. 바로 박혜경이었다. 1974년생인 그녀는 1987년 솔로로 데뷔했다. 초반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특유의 청가하고 따뜻한 음색이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특히 1999년 그녀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린 곡은 레몬트리였다. 독일 밴드 프루트바르트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이 노래는 경쾌한 멜로디와 그녀의 맑은 보컬이 더해져 한국에서 청춘의 노래로 자리 잡았다. 거리의 카페, 캠퍼스 축제, 라디오 방송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그때부터 박혜경은 청순 발라드의 아이콘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그러나 그녀의 정점은 단순히 한 곡의 히트에 그치지 않았다. 내게 다시 는 청량한 청춘의 감성을 담아낸 곡으로, 특히 포카리 스웨트 광고에 삽입되며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여름철 텔레비전에서 파도치는 해변과 함께 흘러나오던 그녀의 목소리는 여름하면 떠오르는 노래로 각인되었고, 그녀는 단숨에 광고의 여왕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에도 주문을 걸어, 이추유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발라드와 광고 음악을 넘나드는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특히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음원 순위에서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광고와 드라마 주제가 예능 프로그램 배경음악으로도 끊임없이 사용되며 대중 일상의 배경이 되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약 6년간은 박혜경의 전성기였다. 음반은 연이어 히트를 기록했고 수많은 광고 모델로 활약했으며 음악방송에서는 늘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녀의 미소는 청순하면서도 친근했고 목소리는 투명하면서도 위로를 건네는 듯했다. 많은 팬들은 그녀의 음악을 통해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렸고 힘든 시기에 위로를 받았다고 회상했다. 당시 언론은 그녀를 두고
청순 발라드의 아이콘, 광고 음악의 여왕이라 불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존재가 대중에게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빛나는 목소리의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이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무대 뒤편에서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았던 2005년, 박혜경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조짐은 다름 아닌 소속사와의 갈등이었다. 수년간 쉼 없이 활동하던 그녀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몇몇 공연을 거절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소속사는 계약 위반이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언론은 곧바로 가수 박혜경, 전속계약 분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다. 이후 몇 년간 이어질 소송전의 서막이었다. 피곤한 얼굴로 법정을 오가는 그녀의 모습은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던 가수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동료 가수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지만 동시에 혹시 그녀가 숨기고 있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 무렵 일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혜경의 노래가 표절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흘러나왔다.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 것은 아니었지만 대중의 시선은 빠르게 의심으로 기울었다. 청순 발라드의 아이콘이라는 타이틀 뒤에 어딘가 감춰진 어두운 진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부인했지만 이미 의혹의 그림자는 걷히지 않았다. 팬덤 내부에서도 일부는 흔들렸고 광고계 역시 조심스러운 태도로 돌아섰다. 눈에 보이지 않던 균열은 점차 선명하게 드러나며 마침내 그녀의 경력을 송두리째 흔드는 균열로 번져가고 있었다. 2005년 소속사와의 법적 다툼이 본격화되면서 박혜경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단순한 전속계약 분쟁으로 시작된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재판은 몇 년씩 이어졌다.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매번 재판에 출석해야 했지만 가수로서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무대에 서지 못하는 시간은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렸고 수입이 끊기자 생활고까지 찾아왔다.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법정에 선 가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점차 음악이 아닌 소송과 분쟁으로 각인되었다. 여기에 더해 그녀를 더욱 괴롭힌 것은 표절 의혹이었다. 몇몇 곡들이 해외 곡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실제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표절로 판정된 사례는 없었지만 여론은 이미 그녀를 유죄처럼 몰아갔다. 댓글창에는 역시 CF 가수일 뿐, 스스로 곡을 만들지 못하니 남의 것을 베끼는 것 아니냐는 냉소가 이어졌다. 근거 없는 의혹이지만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히기에는 충분했다. 경제적 압박은 심각했다.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 소송 준비로 막대한 돈이 필요했지만 활동을 중단한 그녀에게 고정적인 수입은 없었다. 결국 그녀는 살던 집과 소장품을 모두 처분해야 했고 심지어 일정 기간 동안은 찜질방에서 생활해야 했다. 화려한 CF 광고 속 밝은 미소를 떠올리던 대중에게 광고 여왕이 대중탕에서 잠을 잔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비극은 아직 남아 있었다. 지속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그녀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특히 노래를 하는데 필수적인 성대가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결국 2012년에는 2~3에 달하는 성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노래는커녕 대화조차 원활히 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졌다. 무대 위에서 천가하게 울려 퍼지던 목소리가 이제는 의사 소견서에 기록된 의학적 용어 속 성대 절제라는 냉혹한 단어로 대체된 것이다. 이 시기 그녀는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다. 스스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음악도 재산도 명예도 사라진 상황에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고통스러운 소송 기록과 흔들리는 건강뿐이었다. 가까운 지인들조차 연락이 끊겼고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듯 보였다. 한때 청순 발라드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여인은 더 이상 무대 위에서 노래할 수 없었다. 대중은 새로운 아이돌과 발라드 가수들에게 열광했지만 박혜경의 이름은 뉴스 속 부정적인 단어와 함께만 언급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커리어의 추락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 전체가 산산조각나는 과정이었다. 2012년 성대 절제 수술 이후 박혜경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목소리를 잃은 가수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가장 큰 절망이었다. 한때 전국을 울리던 청아한 음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그녀는 일상적인 대화조차 힘들어졌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모습은 추억 속 한 장면으로만 남게 되었고 현실은 너무도 잔혹했다. 경제적인 상황은 여전히 최악이었다. 오랜 소송전과 치료비, 생활비로 인해 그녀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다.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지원에 불과했다. 결국 그녀는 서울을 떠나 조용히 지내며 세상과 거리를 두려했다.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던 시절은 그녀가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렸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화로 남았다. 대중의 관심도 차갑게 식어갔다. 언론은 더 이상 그녀의 음악에 대해 다루지 않았고 인터넷 검색창에 오르는 이름 옆에는 표절, 소송, 몰락과 같은 단어들이 먼저 따라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팬들은 여전히 그녀의 과거 곡을 들으며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언젠가 다시 무대에 서길 바랍니다. 라는 짧은 댓글 하나가 그녀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이 시기 박혜경은 음악 대신 꽃을 선택했다. 노래를 잃은 대신 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했다. 파리와 런던, 중국에서 플로리스트로 활동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꽃을 다루는 일은 그녀에게 치유의 과정이었고 한때 자신을 짓누르던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회복할 작은 다리가 되어 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무대와 노래에 대한 갈망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는 마음, 청순 발라드의 아이콘으로 기억되던 그 시절의 자신을 완전히 지우고 싶지 않다는 바람이 그녀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2017년 JTBC 음악 예능 프로그램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을 통해 박혜경은 대중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오랜 세월 침묵 속에 숨어 지내던 그녀의 등장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반가움을 안겼다. 한때 청순 발라드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얼굴이 다시 화면에 비쳤을 때 많은 이들이 정말 그 박혜경이 맞아? 라며 놀라워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재등장이 아니었다.
성대 수술로 인해 예전과 같은 고운 음색은 잃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다. 세월의 상처와 고통을 지나온 흔적이 노래 곳곳에 스며 있었고 그것은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했다. 그녀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지난 삶을 솔직히 고백했다. 소송으로 인한 생활고, 찜질방에서 지내야 했던 날들, 목소리를 잃고 느꼈던 절망까지. 그러나 동시에 꽃을 다루며 새로 찾은 삶의 의미와 다시 노래하고 싶은 갈망도 함께 전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실된 증언이었다. 2018년 이후 그녀는 꾸준히 음악 작업을 이어갔다. 2020년에는 싱글 레인보우를 발표하며 비록 목소리는 예전과 다르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때 광고의 여왕으로 청순 발라드의 아이콘으로 기억되던 그녀는 이제 시련을 딛고 서서 자신만의 또 다른 빛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은 남았다. 표절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소송의 흔적 또한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다시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소수의 팬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박혜경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수의 추락과 재기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춰진 눈물과 상처, 그리고 다시 피어난 희망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그녀의 노래에 위로받았지만 정작 그녀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삶을 단순한 논란으로만 기억하기보다 꺾이지 않는 의지와 다시 일어선 용기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박혜경의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혹은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기억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잊힌 무대 뒤의 진실을 함께 찾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